자,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자기장, 자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자석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전류까지 살짝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쵸? 자,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자기장입니다. 자기장. 자,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설명했어? 바로 자석의 공간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그치? 그래서 자석, 작용,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쵸?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만 설명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자기장이 작용하는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서, 그쵸? 다른 건 몰라도 이 방향 하나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어디서 어디라고 하는 것은 자기력 선에서 이야기하는 거였고, 지금 이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나침반에, 그렇지. 나침반에 N극이 작용하는 방향이다. 오케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즉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 방향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이 자기장의 세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나요? 어디서 가장 세다고? 자석의 양 끝에서 가장 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자석의 양 끝. 지금 뭐 조용히 막 어디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조회수 2회, 3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찍으면 여러분들보다 제 친구들이 더 많이 봐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편하시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눈으로 안 보이잖아. 그치? 여러분 자석을 딱 보면 자기장이 눈에 보여? 와, 그럼 말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장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편하게 선으로 표시한 것을 우리는 자기력 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그 자기력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서 나온다? 그렇지. 자석의 N극에서 시작되어서 그렇지. 자석의 어디로? S극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될 거고요. 네 번째. 그 다음 뭐 얘기했었죠? 생각해야지 이제는. 뭐 두 번째로 얘기했던 거 자기력선에 대한 특징? 두 번째. 그렇지. 끊어짐이라든지. 그렇지. 끊어짐과 교차가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 이거는 방금 자기장의 세기에서 나왔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자기력 선의 세기 혹은 이 자기장의 세기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력 선의 개수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즉 자기력 선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커진다, 세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아니다. 이것부터 얘기하고 가자. 얘들아 봐봐. 특징이 몇 개야? 5가지. 그럼 어떤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오기 좋을까? 그렇지. 오지선다형.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법을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어떠한 개념을 이해를 했는데 특징이 한 개에서 예를 들어서 한 3가지 있다. 이런 식으로 특징이 나오는 친구들은 기역, 니은, 디귿으로 나오기 좋아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기가 좋아요. 근데 만약에 특징이 혹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한 3개, 4개에서 5가지, 많게는 6가지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뭐로 나오기 좋냐? 오지선다형으로 나오기 좋아요. 왜겠어? 도중에서 글자만 바꾸면 되는 거야. 어떻게? S극으로 바꿔. 굿. 그렇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도 그렇게 될 필요도 없어. 화살표만 바꾸는 거야. 그치? X 대신 동그라미를 바꿔요. 화살표 방향 하나 바꿔줍니다. 그럼 한 문제 뚝딱. 그쵸? 이런 식의 시험 문제 나오기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됐죠? 자, 그 다음으로는 내가 저번 시간에 살짝 한번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던 내용이기도 한데 자기력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살짝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라? 우리 저번 주였지? 전기력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 자, 전기력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 무슨 세 가지야? 두 가지였지. 뭐랑 뭐였어? 인력. 그래, 그 똑같이 작용했잖아. 그치? 근데 이번에는요, 이렇게 내가 그림을 조금 그려볼 거야. 자,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은 극이야, 다른 극이야? 그렇지, 서로 다른 극. 그래서 전기력 파트에서는 플러스랑 마이너스, 마이너스랑 플러스였어요. 청력 같은 경우는 서로 무슨 극이었죠? 그렇지, 서로 같은 극. 서로 같은 극.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냐? 인력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극이라고 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S극과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 있는 N극을 이렇게 했을 때 인력은 서로 잡아당겨야 되겠지. 그러므로 자기력 선이 이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이어져야 돼? 자석의 자기력 선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들어간다? N극에서 시작하여서 S극으로 들어간다. 화살표의 방향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다른 친구도 N극이 이번에는 왼쪽, S극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도 자기력선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모양새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 청력은 서로 같은 극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석에 S극과 S극 이렇게 그려놓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게 있죠. 서로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력선이 이어지면 안 되고 서로 밀어내고 있는, 대치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마치 만화 영화에서 빠직 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지. 그치?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화살표의 방향은 들어가야 되겠지. 이게 차이점인 거야, 얘들아.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N극과 N극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자면 마찬가지로 자기력 선의 대략적인 모습은 S극과 S극이라 아이고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똑같이 빠직 모양일 거야. 맞아요.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다? 화살표의 방향만 달라질 것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다음 페이지부터 정말 배우게 되는 게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학 파트에서 앙금 생성반응과 더불어서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자,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게 될 파트가 바로 직선 도선입니다. 자, 직선 도선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요, 우선 첫 번째로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과 그렇지, 그 다음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중요했었죠. 그쵸? 자,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됐어? 따봉. 중요한 거 어느 손이야? 오른손 따봉. 오케이. 엄지손가락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어? 전류의 방향. 내 손가락이 의미하는 바가 자기장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주자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했었죠.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를 때 펜을 감아 쥐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보게 되면은 내 손가락이 지금 오른쪽 방향을 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선 앞쪽으로는 오른쪽으로 흐르게 될 것이며 뒤쪽 방향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내 손가락이 왼쪽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뒤로 돌아갈 때는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 다음 이번엔 전류의 방향을 거꾸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전류의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방향도 거꾸로 뒤집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어떤 유형이라고 했습니까?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나침반의 방향. 야, 이거 여러분들 나랑 같이 문제 풀면서 많이 헷갈렸죠?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주자면 나침반이 위에 올라가 있는 도선 이것과 그 다음은 나침반이 도선 아래쪽으로 내려간 경우 이런 경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그림 구분은 어느 정도는 되죠. 위에 올라가는 경우, 내려가는 경우. 대신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은 하나로 통일합시다. 오케이? 둘 다 위로 흐르고 있어요. 자, 도선의 앞쪽에서는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네. 자,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를 가리킨다고? N극. 그치? 나침반의 N극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침반의 N극도 마찬가지로 요렇게럼 되겠죠? 하지만 뒤쪽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다. 됐죠? 그 다음 여기서 응용 문제가 나오기 참 좋은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기 회로 문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은 건전지가 이렇게 있을 때 회로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자, 건전지의 긴 부분이 무슨 극? 플러스 극.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 즉 전류는 어디서 흘러서 어디로 들어가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쵸? 저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반드시 기억해놔야 되겠고. 다음 원형도선. 내 수업을 몇 년째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간 아이들도 기억하는 게 하나 있어. 여러분들 숙제하면서 이건 기억나야지. 내가 어떻게 설명했어? 그렇지. 원형도선. 나도 촬영할 때는 이런 비속어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가야 돼. 자, 원형도선도 직선도선이랑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이 의미하는 방향이 무슨 방향? 전류의 방향. 그리고 내 손가락이 의미하는 방향이 무슨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그쵸?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장의 방향을 파악하고 나오는 문제 유형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원형도선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그렸을 때 동그라미를 각 끝에 하나씩 붙이고 곡선 두 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이거 할 때 많은 고민이 있었어. 약간 곤충 얼굴 닮지 않았니? 메뚜기 약간 뭐 그런 친구 닮았어. 메뚜기 권법이야 얘들아 라고 했는데 기억을 못 하더라고. 이게 제일 나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제일 낫습니다. 자, 위에 쪽에 있는 친구는 전류의 방향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친구는 전류의 방향이 왼쪽. 자,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가락이 아래서 위로 어떻게 돼? 올라가죠. 네, 올라가는 거니까 올려. 몇 개 올리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개 올려. 자, 그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올려주고, 여기도 올려주고, 여기 올려주고. 중요한 거, 먼 쪽은 반대로. 오케이. 다음 아래쪽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돌렸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내리라고. 내 손가락이 뭔데? 자기장. 그러므로 몇 개 내리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개. 내려. 오케이? 자, 내려. 중요한 거, 반대쪽은 반대로. 끝. 그쵸? 여기서 나오는 시험 문제 유형이라고 한다면은, 자,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장이 지금 어느 방향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아래쪽. 그 나침반의 N극도 아래쪽. 여기는 위쪽. 여기는 아래쪽. 여기는 끝. 원형도선 내용 끝. 이게 다예요. 원형도선은. 이런 시험 문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오케이?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여기까지 했었고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이거예요. 세 번째는 이름이 솔레노이드 코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코일 파트는요. 여러분들을 가장 스트레스 받게 할 단원이고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우리 지금까지 원따봉 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어? 내 손가락은? 그렇죠. 근데 어머나 세상에나 이런 빌어먹을 놈들. 네, 꼬아 넣었습니다. 왜? 내 손가락이 뭐냐? 엄지손가락이 뭐냐? 자기장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내 손가락이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냐? 전류의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별표. 넘나리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는 제가 그림을 따로 그리지 않을 것이고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그릴게요. 절대 그림을 그리지 못해서 피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이따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알 거야. 아, 왜 저렇게 설명했구나가 알 거야. 자, 우선 이 코일 같은 경우는요. 아니, 코일뿐만 아니라 직선도선, 원형도선 우리가 전부 다 가장 중요했던 게 나침반의 방향, 즉 자기장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했었지. 그치?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코일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는 결국에 자기장의 방향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이 자기장을 파악을 해야 돼. 근데 이 자기장을 파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코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전류가 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류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것이고 시작점과 들어가는 점, 마지막 도착점이 존재하죠. 즉 우리도 이 자기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코일에서 전류의 시작점을 파악해야 돼요. 전류의 시작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 여기서 별표. 이 전류가 시작되었어. 그리고 끝이 아니고 이 시작한 전류가 뒤쪽에서 앞쪽으로 넘어오는지 혹은 앞쪽에서 뒤쪽으로 넘어가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자, 가볼게요. 이 친구랑 상당히 비슷하나 다른 점은 내 손가락이 뭐라고? 전류의 방향이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야. 자, 볼게요. 내 손가락. 지금 우리가 전류가 뒤에서 앞인지 앞에서 뒤인지 파악하는 거잖아. 자, 뒤에서 앞으로 가보자. 내 손가락이 전류라 그랬고 내 손가락이 뒤에서 앞으로 넘어갔어요. 자, 엄지손가락 어느 방향 가리켜요, 여러분들? 오른쪽 가리키네요. 그러므로 뒤에서 앞으로 가게 될 시에는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앞에서 뒤로 가게 되면은 앞에서 뒤로 내 손가락 어느 방향 가리켜요? 왼쪽. 그러므로 자기장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으로 파악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자기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자기장의 특징 네 번째 거. 자, 머리 열심히 굴려봐. 네 번째 게 뭐였어? 네 번째 썼던 거. 내가 여기 네 번째 썼던 거. 끊어짐과 교차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일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이렇게 생겼을 때 자기장이 만약에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끊어졌죠. 그럼 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한 거야. 얘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왜? 자기장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어져 있는 거거든, 이렇게. 그럼 질문. 여기에 나침반이 있으면, 좀 옆에다 쓸게요. 여기에 나침반이 있으면 나침반의 앵글은 어느 방향 가리킬까요? 오른쪽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막, 쌤, 이거 막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nope. 1층, 2층, 3층으로. 1층이면 아래쪽부터 해야 되겠지? 1층, 2층, 3층으로만 생각하세요. 오케이? 즉, 여기는 지금 2층이죠? 2층에서는 가장 굵은 자기장이 어느 방향 가리켜? 오른쪽.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이야.
질문. 안쪽도 같은 층이죠? 오른쪽이겠죠. 바깥쪽도 2층이죠? 오른쪽. 하지만 1층은 어느 방향 가리킵니까? 왼쪽. 그렇지. 여기도 3층도? 그렇지. 됐어요?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더 해보자. 만약에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장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돌아와요. 얘도 마찬가지로 1층, 2층, 3층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1층 가볼게요. 어느 방향? 오른쪽. 2층. 여기다 대도 어디? 왼쪽. 안쪽도? 왼쪽. 바깥쪽도? 3층은? 게임 끝. 게임 끝. 오케이? 자,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아까 아는데 음악할 때 본 것 같아. 음표? 롤케이크? 막대사탕? 막대사탕이다. 코일이에요. 자, 볼게요. 얘가 지금 앞으로 와서 뒤로 갔다. 느껴지죠? 네. 뭔 느낌인지 이해하죠? 그쵸? 근데 봐봐요. 만약에 전류가 지금 여기서 시작했으면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 거죠. 여기서 시작하면 앞에서 뒤가 맞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작하면은 얘가 뒤로 먼저 갔다가 그다음 앞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일로 가면은 뒤에서 앞인 걸로 바뀌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시작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빵끈이나 실 같은 걸로 손가락 이렇게 감아봐요. 앞에서 이렇게 감다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떨어지는 애는 손가락 뒤로 떨어질걸요? 그쵸? 그 여기서 뒤에서 감게 되면 마지막에 아니면 손가락 앞으로 떨어질 거고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코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 오케이? 이거까지 하게 되는 게 첫 번째 자기장이에요. 아직 진짜 시작은 안 했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저 솔레노이드 코일을 활용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전기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전자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자, 전자석 어렵지 않아요. 자, 천천히 갈게요. 전자석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코일이라고 하는 내용에다가 저 가운데가 텅 비어있지, 여기가. 여기다가 철심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전자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냐? 코일의 자기장 흘러요, 안 흘러요? 생기죠, 전류가 통하면. 그쵸? 즉, 코일에 생기는 자기장과 철심에도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통해, 안 통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러므로 코일에 생기는 자기장과 철심에 생기는 자기장이 서로 더해져서 어떻게 되는 것이다? 더 센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름이 뭐래요? 지금 내가 쓴 게 자석이래요. 근데 앞에 전이라고 하는 게 전기할 때 그 전자야. 그러면 저 친구는 무엇이다? 전류가. 그렇지. 통할 때만 자석의 성질을 가져요. 오케이. 그 다음 네 번째. 근데 우리 아까 방금 공부했잖아.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석 같은 경우는 전류 방향이 바뀌면 결국 이거 자석이죠. 그럼 N극, S극 존재하겠죠. 그러므로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N극과 S극의 위치도 바뀐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내용. 가장 중요한 거 얘는. 다섯 번째. 근데 이 전자석은 전기가 흐를 때 자석의 성질을 갖고 있게 되는 거지. 자,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것도 자석이에요. 내가 이 자석의 힘으로 칠판을 떼버릴 수가 있을까? 그럼 불가능하죠. 근데 이 자석은 우리가 영구 자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을 때까지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즉, 죽을 때까지 이 자석이 가지고 있는 힘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전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궁금한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걸 왜 쓰겠니? 필요할 때만. 그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석의 세기가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해요. 그럼 이제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즉, 자기장의 세기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뭐냐? 이 전자석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킵니다.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켜요. 오케이? 두 번째로는 이거 코일이라고 얘기했지? 즉, 더 많이 감아요. 코일에 가문수 더 많이 감게 합니다. 됐죠? 크게 두 가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내용. 됐죠? 그래서 얘를 활용하고 있는 건 책에 써놨습니다. 그쵸? 스피커, 전자석 기중기, 뭐 자기부상열차 등등등.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될 것. 특징 몇 개? 5개. 시험 문제 한 문제쯤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좋아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 10분 쉬었다 합시다. 나의 중이는